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토트넘과 첼시의 런던 더비가 정말 뜨거운 라이벌전으로 펼쳐졌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는 두 팀, 토트넘과 첼시는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하면서 이날 벌어진 충돌 사태가 얼마나 앞으로 큰 스토리를 만들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표했는데요. 바로 토트넘의 콘테 감독과 첼시의 투헬 감독이 벌였던 경기 후의 몸싸움, 그리고 그 이후의 여파가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경기 외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던 경기였는데요. 경기 후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대체 그 이면에는 어떤 장면들과 상황들이 있었는지, 또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거리는 무엇이 있었는지,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비하인드 스토리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과 첼시 2대2로 비겼습니다. 전반 19분 쿨리발리 선수가 선제골을 발리 슈팅으로 넣었고요. 후반전 68분에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골 넣었고 77분에 리스 제임스가 다시 첼시를 앞서가게 만드는 골을 넣었으나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해리 케인 선수의 헤더골로 비겼습니다. 이날 경기 첼시의 영입생 그리고 토트넘의 영입생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죠. 첼시 수비수 쿨리발리가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었고 이 골은 브라이튼에서 첼시로 이적한 쿠쿠렐라가 어시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스털링 선수도 리스 제임스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영입 선수들 모두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토트넘은 후반 추가 시간에 이반 페리시치가 코너킥으로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첫 공격 포인트를 올렸죠. 이날 경기 공식 맨 오브 더 매치는 리스 제임스였습니다. 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를 잘 봉쇄했고 후반전에는 결정적인 골을 넣기도 하면서 무려 55.6%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선제골을 넣은 것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좋은 수비와 또 빌드업 패스를 보여줬던 쿨리발리도 17.3%의 지지를 받았고 토트넘에서는 호이비에르 선수가 12.3%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경기 종료 후에 양팀 모두 퇴장이 나왔는데 선수가 아니라 감독이 퇴장을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경기 또 하나의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죠. 바로 첼시에서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티모 베르너 선수가 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 휴일을 이용해서 첼시 경기장에 방문해서 경기를 본 것입니다. 독일로 돌아간 베르너 선수, 분데스리가에 돌아가자마자 또 골맛도 보고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첼시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첼시에서는 골을 못 넣는다, 부진했다, 질타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기여도 했고 여러 가지로 팀에 헌신해왔던 선수고 이렇게 조용히 경기를 보고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또 첼시 팬들이 알아보고 환호했다라고 합니다. 팀을 떠나고 나서도 임대도 아니고 완전히 떠나고 나서도 이렇게 충성심을 보이는 베르너를 보면서 루카쿠와 참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 뒷장면도 소개가 됐는데요. 이날 경기 입장하면서 첼시 팬들과도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첼시의 아시아 팬들이 인사를 하고 또 반겨주자 손흥민 선수가 외면하지 않고 인사를 하면서 입장했던 장면이고요.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태극기를 새기고 뛰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광복절에 열린 경기였는데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어요. 경기 시작에 앞서서는 첼시 선수들과 토트넘 선수들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 나란히 레버쿠젠 출신인 카이 하베르츠와 깊게 포옹하면서 우정을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레버쿠젠에서 뛴 적은 없지만 두 선수 모두 레버쿠젠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했고 하베르츠가 손흥민 선수의 레버쿠젠 후배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나란히 이제 레버쿠젠 출신 최고의 프리미어리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정을 나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죠. 아무래도 첼시 선수들이 집중적으로 협업으로 손흥민 선수를 막았는데요. 브라질 대표 수비수인 치아고 시우바 선수가 문전으로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면 커버해서 막았고 중앙 지역에서는 은골로 캉테가 경합하면서 막았고 또 조르지뉴 역시 협력 수비로 손흥민 선수의 동선을 커버했고요. 무엇보다 이날 첼시가 좋은 경기를 했던 배경에는 오른쪽 윙백으로 깜짝 투입된 로프터스 치크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힘도 좋고 공을 다루는 기술도 좋고 공격 가담, 수비 가담, 중원 플레이 모든 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토트넘이 오른쪽 수비수로 아스필리쿠에타를 놨다면 발빠른 손흥민 선수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빠르고 힘이 좋은 리스 제임스를 오른쪽 센터백으로 옮긴 대신 오른쪽 윙백으로 로프터스 치크를 올려서 빌드업에도 문제가 없게 또 공격 연결에도 문제가 없게 만들었던 투헬 감독의 전술적인 노림수가 좋았고 또 로프터스 치크조차도 손흥민 선수를 잘 수비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리스 제임스가 이날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를 따라다니면서 막았고 후방에서도 잘 커버를 했는데요. 첼시의 공격이 끊기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단독 돌파로 뒷공간을 공략하는 역습 돌파를 시도할 때 리스 제임스가 팔로 일부러 잡아 끌면서 경고를 당할 것을 감수하고 막았어요. 사실은 조금 더 높은 위치, 골문까지 갔었더라면 퇴장까지 유발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지만 거의 자기 진영이기 때문에 퇴장이 나오기는 어려웠죠. 어찌됐거나 리스 제임스가 사력을 다해서 손흥민 선수를 막아야 했던 그런 모습들은 손흥민 선수를 첼시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리스 제임스를 결국 제쳐내고 슈팅까지 연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케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좋은 집중력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제 리스 제임스가 끝까지 쫓아오다 보니까 힘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기어코 슈팅을 한 것도 맨디 선수의 팔꿈치에 딱 선방에 걸리면서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한 채 79분 공격 강화를 위해서 이반 페리시치를 투입하는 과정 속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요. 사실 페리치 선수가 이날 경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뛸 때도 베테랑 선수로서 팀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개인 코치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코치는 아니지만 어떻게 상대의 밀집 수비를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았는데요. 후반전에 토트넘이 동점골을 넣은 상황에서 하필 드링크 브레이크도 진행이 됐고 VAR 시크도 진행이 되면서 조금 경기가 중단됐었어요. 그때 손태 감독 옆에 서 있던 손흥민 선수를 페리시치가 따로 부르면서 귓속말을 하고 아주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실제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로서 또 공격수로 선배로서 많은 조언을 하고 경기를 함께 뛰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좋은 기여를 하고 있고 챙겨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페리시치가 결국에는 이름값을 했죠. 96분에 나온 극장 동점골 과정에서 정말 날카롭고 예리한 코너킥을 연결해서 케인 선수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첫 어시스트를 기록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만이 이런 세트피스에서 날카로운 킥력을 갖고 있었는데 페리시치 선수 역시 공격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토트넘이 한층 더 강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이날 경기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첼시의 투헬 감독, 토트넘의 콘테 감독의 충돌이었는데요. 사실 첼시의 홈 경기장인 스탠포드 브리지에서는 과거 무리뉴 감독과 벵거 감독이라든지 많은 첼시와 연결된 라이벌전에서 감독 간의 충돌과 몸싸움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 이유가 유독 다른 경기장들보다 양 팀의 벤치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서로의 벤치를 조금 침범하고 세레모니하고 말소리도 들리고 이러면서 좀 분쟁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날 경기도 양팀 감독이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토트넘이 동점골을 넣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두 감독이 충돌을 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시원하게 세레모니를 첼시 벤치 쪽으로 하니까 투헬 감독이 달려들어서 항의를 했는데 사실 첼시가 선제골을 넣었을 때 투헬 감독이 먼저 콘테 감독을 바라보면서 세레머니를 하는 도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투헬 감독이 화를 냈던 것은 우리 쪽 벤치까지 넘어왔다. 너네 자리에서 해야지 니네 자리에서 해라. 넘어오지 마라. 약간 이렇게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투헬 감독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리스 제임스가 2대1로 앞서간 골을 넣었을 때 아예 대놓고 질주를 해가지고 토트넘의 벤치 쪽 앞으로 가로질러서 심지어 콘테 감독까지 가로지르면서 달려들어가는 세레머니를 했는데요. 저는 이 경기 중에 콘테 감독이 고기를 떨고 있을 때 투헬이 지나가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싶은데 콘테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가 못 본 걸 운 좋은 건 줄 알아라. 안 그랬으면 내가 너 넘어뜨렸을 것이다. 이렇게 콘테 감독이 글을 남기면서 투헬 감독을 저격하는 투헬 감독에게 대놓고 좀 공격적인 메시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겠는데 뭐 농담 반도 섞여 있긴 하겠지만 이걸 농담으로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것이 다들 아시는 경기 종료 직후의 상황입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콘테 감독이 환호를 하고 걸어가면서 투헬 감독이 악수하기 위해 손을 뻗으니까 손을 잡아주면서 악수를 하긴 했거든요. 악수를 받아줬는데 투헬 감독이 이 손을 안 놔줬습니다. 왜냐하면 투헬 감독은 콘테 감독의 얼굴과 눈을 보면서 악수를 하자고 청했는데 콘테 감독은 눈을 보지 않고 땅을 보면서 그냥 손만 잡아주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손을 안 놔주자 콘테 감독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뭐야 하고 돌아서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투헬 감독은 손가락으로 눈을 가리면서 너 왜 눈 내 안 보냐? 내 눈 보고 존중심을 표해야지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 라고 했고 콘테 감독은 뭐 어쩌라고 그런 느낌으로서 소리를 지르면서 함께 머리를 부딪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양팀 스태프와 코치들과 선수들이 달려들어서 말리기 시작했는데 재미있게도 투헬 감독 쪽으로 일단 달려가서 말린 게 세세뇽이었어요. 아마도 위치상으로 콘테 감독을 땡겨오기 어렵다 보니까 일단 투헬 감독을 뜯어 말리는 모습이었는데 양팀 선수들이 다 엉키는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도 달려 나온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경기를 하고 휘슬이 울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멀찍이 있던 히샬리송, 항상 싸움이 생기면 팀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달려든 히샬리송도 막 뛰어와서 여기에 딱 엉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뭐 이미 상황은 일단락이 좀 됐었죠. 결국 이 상황을 포착한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양팀 감독 모두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는데요. 투헬 감독은 이날 경기 전반적인 판정과 운영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표하면서 경기 후에도 심판을 지적했습니다. 나는 다음 경기를 퇴장당해서 못하는데 심판은 이따위로 판정해놓고 다음 경기 휘를 분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해서 징계받을지 모르겠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트넘의 전술적인 파울에 대해서는 경고를 안 주고
우리가 뭐 리스 제임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파울한 것은 바로 경고를 주고 쿠쿠렐라의 머리를 잡아당긴 거는 그냥 플레이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 앤서니 테일러가 우리 팀 경기 안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 애슬레틱은 이런 후속적인 반응들을 전하면서 투엘 감독이 콘테 감독과 함께 이날 퇴장으로 나란히 한 경기 결장 징계를 받았지만 심판에 대한 이런 공격적인 발언으로 인해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엘 감독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콘테 감독 역시 투엘 감독과 격돌 이후 따로 떨어지긴 했지만 터널로 빠져나가고 퇴장을 당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충돌이 있었어요. 첼시를 지휘할 때 함께 인연이 있었고 또 함께 포옹을 하기도 했었던 아스필리쿠에타가 갑자기 지나가는 콘테 감독에게 뭔가 따지듯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수마 선수가 끼어들면서 중재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콘테 감독도 물러서지 않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막 같이 싸우게 돼요. 역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강하게 대응하면서 끝까지 설전이 이어지니까 또 한 번 스태프와 경기장 안전관리 요원들이 달려들어서 뜯어 말리기 시작했고 비수마 선수가 말리는 과정 속에서도 콘테 감독과 아스필리쿠에타가 끝까지 뭔가 얘기를 하고 소리를 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두 팀 사이의 감정이 굉장히 격앙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콘테 감독이 퇴장을 당하면서 터널로 빠져나갔는데 아담 뉴슨 첼시 담당 기자는 터널에서도 충돌이 있었다. 콘테 감독이 빠져나가면서 코바치치가 서 있었는데 코바치치를 치고 지나갔다. 게다가 코바치치가 부상당해서 회복 중인 단계의 선수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코바치치가 화를 내면서 토트넘 코치진과 싸움을 벌였다. 언쟁을 벌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굉장히 두 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콘테 감독이 퇴장 명령을 받고 바로 떠나는 것과 달리 오늘 경기 너무나 다른 선수들 이기지 못한 것, 마땅히 가져야 할 승리를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라고까지 말했던 투헬 감독은 퇴장을 당했는데 안 떠나고 그냥 선수들과 하이파이브하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심판들이 퇴장이다라고 해서 빠져나가긴 했지만 투헬 감독은 뭐 의연한 모습을 조금 보이면서 정신 승리를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날 경기 첼시가 훨씬 잘했고 첼시가 판정적으로도 억울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동점골을 내줬기 때문에 투헬 감독의 심정이 뭐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또 투헬 감독이 인사를 하는 장면 뒤로는 쿠쿠렐라가 부심에게 내가 머리 완전히 잡아당겨줬는데 어떻게 그게 파울이 아닐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투헬 감독이 퇴장을 당하며 나가면서도 사실 이날 경기 우리가 이긴 경기였다라고 자부했기 때문인지 환하게 웃으면서 살인 미소를 날리면서 퇴장당하는 모습도 보였고 방송 인터뷰도 그렇고 경기 후 기자회견도 그렇고 웃으면서 등장해서 별일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흥분한 쪽은 먼저 도발을 당한 토트넘 코칭 스태프죠. 콘테 감독이 퇴장당한 이후 스텔리니 수석 코치 콘테 감독의 오른팔이 지나가는 투헬 감독을 불러세우면서 너 뭐냐 왜 그랬냐 선취까지 하면서 악수하면서 너 왜 그랬냐라고 막 따졌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첼시 스태프도 말리고 또 토트넘의 다른 코치진도 와서 말리는 상황이 나왔는데 끝까지 두 감독이 모두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이런 설전과 싸움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투헬 감독이 터널로 빠져나갈 때는 파비오 파라티치 토트넘 디렉터도 나와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헬 감독을 노려보는 등 양팀 사이의 감정이 정말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막상 선수들끼리는 좀 사이가 좋아요.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서 함께 뛰고 있는 케인과 스털링도 웃으면서 경기에 대해서 후일담을 나누기도 했었고 나란히 브라이튼 소속으로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올여름에 첼시, 토트넘으로 이적한 쿠쿠렐라와 비수마도 경기 끝나고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고 이야기를 나눴고 또 스페인 올림픽 대표로 도쿄 올림픽에서 함께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토트넘의 브라이언 힐 선수와 또 첼시의 쿠쿠렐라 선수도 여러 가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첼시의 티아고 실바, 브라질의 히샬리송 선수도 각각 브라질 대표 선수로서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죠. 두 선수도 경기 끝나고 유니폼을 교환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케인 선수는 이날 히샬리송 선수가 토트넘 데뷔전에서 교체로 들어와서 본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줬던 좋은 플레이를 통해서 또 동점골이 나왔기 때문에 잘했어 히샬리송 하면서 좀 격려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이날 첼시 원정에 응원을 왔던 팬들을 위해서 인사를 했는데요. 케인 선수가 정말 엄청난 야유를 첼시 팬들로부터 받았거든요. 결정적인 동점골을 넣었던 선수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야유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천천히 여유 있게 토트넘 원정 팬들에게 다가갔고요. 또 비수마 선수도 이날 교체로 나와서 열심히 뛰어줬는데 비스마 선수가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표하면서 원정 팬들을 이제 끌어오르게 만드는 이런 어퍼컷 세레머니를 함께하고 소리쳐달라라고 또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원정 팬들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박수를 치면서 이날 무승부를 정말 만끽하는 비스마 선수의 모습도 화제였는데요.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인사를 했고 이날 사실 경기 후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딱히 주목받을 만한 상황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도 함께 다른 선수들과 토트넘 원정 팬들에게 인사를 다 하고 떠났다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토트넘 원정 팬들 값진 무승부를 거둔 것에 대해서 승리한 것처럼 만족하고 떠났는데요. 또 한 팬은 역시 콘테 감독을 지지하면서 이탈리아 국기를 흔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라이벌전이 토트넘과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만큼이나 뜨거워지게 만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경기인데요. 많은 분들 그럼 토트넘과 첼시가 후반기엔 언제 격돌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후반기 경기 일정 상세하게 시간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 2월의 마지막 주에 토트넘의 안방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2월 26일 일요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25일 토요일에 열릴 수도 있고 일요일에 열릴 수도 있고 또 27일 월요일 새벽에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에 펼쳐질 각종 컵대회나 챔피언스리그 등의 일정에 맞춰서 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두 팀은 2월 마지막 주에 다시 만나게 되고요. 혹여나 FA컵이나 카라바오컵에서 대진 추첨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면 그보다 빨리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한준TV는 앞으로도 프리미어리그의 재미있는 이야기, 뒷이야기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